100기 이상의 ICBM이 실전 태세에 들어섰다는 평가. 이는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라 전략적 심리전의 개막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겨울, 미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합니다. 중국이 10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4일로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내용은 전 세계 언론의 속보로 보도되었고, 워싱턴에서는 핵전력 대응 청문회가 즉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단순히 무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 본토를 향해 실전적 대응이 가능한 전략 무기를 100기 이상 배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무기는 고체 연료, 기반 DF-31 계열, 즉 연료 주입이 필요 없는 빠른 발사 태세가 가능한 무기 체계로 기습성 운용성 측면에서 높은 실전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발표는 미국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만에 개입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는 본토를 겨냥한 시나리오도 고려 대상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을 최소 억제력에 머무는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전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무기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판단 그 자체에 영향을 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중국이 왜 이 시점에 ICBM 실전 배치를 확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닌 상대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전략적 심리전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하나씩 해부해보겠습니다. 중국의 ICBM 100기 실전 배치는 무기 전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겨냥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와 실전 운용 형태로 지하 4일로에 배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도 4일로 존재 자체는 알려져 있었지만 100기 이상이 장전됐다는 평가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직접 수치로 공개된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무기 보유량을 넘어 상대의 전략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심리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예컨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됐을 때 미국이 군사 개입을 검토하는 순간 워싱턴 내부에서는 핵보복 가능성이라는 전략적 변수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러시아와는 상호 확증 파괴 MAD를 전제로 핵 전략을 수립해왔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억제력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이 핵탄두를 2020년 200기, 2024년 600여 기 수준까지 확장하고 2030년에는 1000기 이상 보유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전략당국은 두 전선을 동시에 억제해야 할 수 있다는 복합적 부담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군비 통제 협상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냉전 말기 미소가 체결했던 START, INF 등의 조약과 같은 안정장치가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협의 없이 진행되는 핵전력 증강은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상황의 핵심은 단순히 몇 기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전력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인식되게 만드는가에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사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 존재를 의식하고 상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전통적인 무력 시위와는 또 다른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중국 ICBM이 무서운 이유는 실전보다 그 가능성을 미국이 매 순간 상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로이터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몽골 국경 인근 세계 4일로 군기지에 DF-31 계열 ICBM을 100기 이상 운용 준비 완료 상태로 배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일로 존재만 포착되었지만 이번 보고서는 100기 이상 장전 상태라는 구체적 수치를 직접 명시하며 실전적 배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DF-31 계열은 고체 연료 기반 ICBM으로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은폐 운용에 유리한 전략 무기로 분석됩니다. 이들 4일로는 중국 내륙 사막지대, 몽골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7,000에서 1만 1,000km 수준으로 알려져 전략적으로 미국 본토를 포함한 장거리 지역을 대응 가능한 범위에 두는 전력으로 간주됩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 추정량 역시 빠르게 변화해왔습니다. 2020년 약 200기, 2023년 500기 이상, 2024년 기준 600여 기 초반, 2030년에는 1000기 이상 보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생산 속도가 과거 전망 대비 다소 둔화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전반적인 방향은 확장 기조 유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범위 확대 역시 핵심 변수로 언급됩니다. 중국은 대만 무력 충돌 시나리오와 관련해 중국 본토에서 1500에서 2000해리 약 2700에서 3700km 이상, 일부 평가에 따르면 최대 3000km 거리까지 대응 가능한 작전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괌화와 인도양 해역의 전략 자산 등이 영향권에 위치할 수 있는 범위로 포함되며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전략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한편 군비 통제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 확대 과정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미러간, STARTINF 등 핵전력 관리 체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전략적 불확실성과 심리적 부담 요인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100기 이상의 IC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3000km 밖까지도 전략 영향권에 포함시키며 미국의 전략을 재조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ICBM 실전 배치 확대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전통적인 억제 이론과 심리전 전략을 결합한 복합적 메시지 구조로 해석됩니다. 국제 전략 이론에서 말하는 최소 억제 모델은 상대에게 공격 시 반드시 보복당한다는 최소 수준의 보복 능력을 유지해 직접 충돌을 방지하려는 핵전략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보복 능력의 크기보다 그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강도 대응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상대가 행동 자체를 사전에 제거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냉전기 소련이 전개했던 공포 기반 억제 전략 구조와 유사한 측면을 지닙니다. 당시 소련은 SS-18, SS-19 등 다탄두 ICBM을 대규모 사일로에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선제 공격을 감행해도 감당 불가능한 보복이 따른다는 전략 인식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모델을 전면 복제하지는 않되 보다 정제된 형태로 조합하고 있습니다. 100기 이상의 DF-31 실전 배치, 미국 본토를 포함한 장거리 작전 반경 확보, 군비 통제 부재로 인한 제한 없는 확장 여지. 이러한 조합은 중국이 아직 완전한 MAD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의 전략 판단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심리적 압박 요인을 충분히 형성합니다. 특히 중요한 요소는 불확실성의 증폭입니다. 중국의 핵전력이 어디까지 증가할지, 어떤 기준으로 운용될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미국은 매 군사적 선택 앞에서 이중적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의 군사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그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대응 가능성을 전략 테이블에 올려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심리적 억제 구조입니다. 결국 미사일이 배치됐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미사일이 상대방의 전략 판단 안에 얼마나 깊이 남는가입니다. 심리전의 본질은 무력 사용 없이 압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의 외교 정책 군사적 판단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방식으로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미국이 상상하게 만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공포 억제의 힘입니다. 중국이 ICBM 실전 배치 확대라는 전략을 지금 이 시점에 가시화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발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원인은 국제 질서와 미국의 전략 환경 속에서 나타난 전략적 여유 공간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군비 통제 체제의 구조적 약화입니다. 냉전기 미소는 START, INF, ABM 조약 등을 통해 핵무기의 수량, 운반 수단, 사거리까지 제한하는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며 이 체계는 크게 약화되었고 미국과 러시아 간 신START 연장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INF 조약은 폐기되었습니다. 중국은 애초부터 이 군비 통제 구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 없이 전략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핵보유국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미국의 전략 분산과 과중한 부담입니다. 2020년대 들어 미국은 러시아와의 유럽 안보 위기, 중동의 이란, 이스라엘 긴장, 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라는 세계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구조를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전력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은 미국이 동아시아 특히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직접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간접적 억제 효과를 창출합니다. 셋째, 중국 내부 전략 기조의 전환입니다. 과거 중국은 최소 억제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시진핑 시대 이후 능동 억제 개념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며 상대에게 명확히 인식되는 억제 구조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전력 수량의 단계적 확대, ICBM 사일로의 공개적 배치, 장거리 작전 반경의 시연 등은 중국이 은폐 전략에서 벗어나 가시적 억제로 전환 중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넷째,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간의 창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군비 통제 틀을 마련하지 못했고 국제사회 역시 중국의 핵 확장을 견제할 만한 구체적 외교 장치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상대적 비용 없이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적 유리함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ICBM 실전 배치 전략은 국제 규범의 약화, 미국의 전략 분산, 중국 내부 전략 전환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타이밍에 맞춰 등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중국에게 전략적 기회인 이유는 규칙은 약화됐고 미국은 분산됐으며 공포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ICBM 실전 배치 발표는 자연스럽게 냉전 시기 소련의 전략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두 전략 사이에는 구조적인 유사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980년대 소련은 수백 기의 ICBM을 사일로에 배치했고 MIRV 다탄두 탑재 기술을 활용해
단 한 번의 발사로 수십 개 목표에 전략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상호 확증 파괴 MAD 체계 강화를 위한 전력 구조로 해석했고, 그 결과 군비 경쟁과 상호 억제 심리가 증폭되는 긴장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전략은 이와 비교해 질적 모방은 존재하지만 양적 제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에 가깝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약 600여 기, 2030년 전망치도 1000기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3000에서 5000기를 보유한 것과는 양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또한 플랫폼 다양성 측면에서도 과거 소련보다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치 자체보다는 그 수치가 주는 전략적 인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소 전력으로 최대 전략 효과를 노리는 심리 기반 억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또 하나의 차이는 냉전이 이념 중심의 양극 체제였다면 현재는 경제기술 지정학이 얽힌 다층적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미소가 명확히 구분된 진영이었다면 미중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면서도 안보 전략 면에서는 경쟁을 벌이는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도 고도의 전략 심리전이 병행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한국과 동아시아 전체에도 중대한 함의를 갖습니다. 첫째, 확장 억제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에 대한 신호 체계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자율적 보완 또는 다변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전은 군사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CBM 관련 보도나 전력 공개는 환율, 금값, 방산주 등 금융시장의 심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정학이 심리를 조절하고 심리가 자산 흐름과 직결되는 구조로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셋째,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역으로 한국의 외교적 공간도 압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 충돌은 회피하고 긴장은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 환경에서 한국이 요구받는 전략적 명확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천 기가 아닌 100기 수준으로도 미국의 전략 인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긴장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ICBM 100기 실전 배치. 그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 국제 전략 반응이 조심스러워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핵전력의 경쟁은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전력을 어떻게 보이게 하고 누가 먼저 상상하게 만들며 그 상상 속에서 누가 먼저 멈칫하게 되느냐의 전략적 설계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무기를 단순히 배치한 것이 아니라 무력 사용 없이도 전장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닙니다. 전략의 심리적 무게 중심이 숫자에서 억제력의 설계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누가 무기를 갖고 있는가보다 그 무기가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ICBM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치가 유발한 전략적 침묵과 신중한 계산들입니다. 둘째, 국가 간 경쟁은 전면적인 충돌이 아니라 투자 심리 외교 언어 공급망 재편 같은 구조의 변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긴장 시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ICBM은 멀리 떨어진 사막에 배치되었지만 그 메시지는 우리의 정책, 금융, 외교, 심리 전반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사일을 배치했지만 진짜 전략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